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병오년 9월 병신월 일간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별 운세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 우선 병신월이 어떤 달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본 다음 일간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에서 병화가 들어오면 지지에 뭐를 깔고 있든 명명백백해지게 됩니다. 명명백백해진다는 말은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뜻이고 기회가 고루 퍼진다는 뜻입니다. 꼼수가 통하지 않고 편법이 드러나니 반칙과 특권은 먹히지 않습니다. 공명정대함을 이룬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운에서 지지로 신금이 들어오면 자리를 잡는다고 하고 옥석이 가려진다고도 하는데, 이런 병화와 신금이 같이 들어온 이번 병신달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실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행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만 취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번 병신달의 테마는 내 안의 가치를 끄집어내어서 공정한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가치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공정한 과정을 거쳐 그것을 가치화시킬 수 있으니 실력이 통한다고도 할 수 있고 노력이 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편법, 반칙, 특권, 유행, 여론이란 대세에 가려지거나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실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시기이니 분야를 불문하고 노력파나 실력자는 고개를 내밀 수 있게 됩니다. 뭔가 좀 정의로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냉정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편법이 되었든 반칙이 되었든 특권이 되었든 유행이나 여론에 편승을 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실력을 갖추려고 했는데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시기에 위축되고 도태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현상을 보며 정의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이니 한편으로 냉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암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번 병신호를 정의로운 달이라고 통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평상시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갔거든요. 모처럼 노력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각광받을 수 있는 운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안 좋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안 하고 살았거나 실력이 부족한 채로 살았다면 이 시기에 밀려나고 도태되겠지만, 안 하던 노력을 하고 부족한 실력을 채우기에도 좋은 것이니 병신월이라는 자체는 멀리서 보면 그 누구에게도 나쁠 것은 없어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두에게 고루 공평한 시기이니 이번 병신호를 좋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병오년 8월 병신월 일간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간목 일간분들의 운세부터 살펴보면, 간목이 병화를 하나도 아닌 두 개나 보았네요. 이건 기회를 맞이했다는 뜻이고 욕망의 분출을 뜻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도약할 때가 온 것입니다. 승진이나 합격의 의미도 되고 자격을 갖춘다는 뜻도 되고 추대를 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잘만 하면 더 좋은 곳으로의 이직 제안이나 더 좋은 조건의 부서 이동 같이 스카웃 제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이 지지의 신금을 보면 절처봉생이라 하는데, 절처봉생이란
준비는 미흡하나 미흡한 상태에서도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흡하게 준비된 자인데 승진을 하든 부서 이동을 하든 이직을 하든 미흡하고 부족한 것은 중간중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감과 포부로 밀고 나아가도 괜찮거든요. 뭐를 해도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정신과 마음가짐의 자세만 갖추시면 됩니다. 어떤 역할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나 자질이나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절처봉생은 어떻게 해서든 기본을 갖추게 해줍니다. 더군다나 5화까지 개입하여 신금을 재련하고 있으니 그 부족함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변 사람들을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뜻이니 승진이나 월급 인상, 부서 이동까지 다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 간목 일간 분들은 이번 병신달에는 식신제살도 이루어집니다. 병화신금의 식신제살이라는 것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됨으로써 그들이 나를 찾게 만드는 식신제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의욕을 샘솟게 하고 희망을 전도하는 것이니 호감도 상승을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약간 보시적 개념도 되고 봉사적인 개념도 성립이 되는데 좋은 일 하는 식신제살이니까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간목은 병화신금만 가지고는 결과를 만들 수 없거든요. 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호년의 오화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논란을 잠재우고 인정받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전환점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간목일간분들 입장에서 병화신금의 식신제살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사고 복을 싣거나 선업 쌓기 같은 개념이 더 짙은 만큼 진취적으로 나아가되 성과를 내려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고 좋은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 자체에 의미를 가져야 해요. 그럼에도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건 취미로서 풀어가야지 괜히 사업이나 투자를 하겠다고 전 재산 걸고 덤비다가는 자칫 골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점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신제살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극설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극설교가라는 것은 일간이 극을 당하고 설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극설교가란 무리하다 방심하면 카운터 펀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전한 방식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말실수입니다. 간목이 천간에서 병화나 정화가 들어오면 속에 있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표출하다가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열정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데 감정까지 다 드러내려 하니 구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말은 가능하면 가려하고 될 수 있으면 감정 표현도 자중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말은 상관없습니다. 칭찬이나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고백을 한다든가 고해성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괜찮은데 유감이나 원망 같은 감정은 터놓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구설수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괜히 이불킥만 하며 후회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을목일간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분들이 운에서 병화를 보면 제대로 쓰여진다고 하고 병화를 하나도 아닌 두 개를 보면 진가가 발휘된다고 통변합니다. 을목의 진가는 병화와 천간의 신금이 발휘시키는데 천간의 신금은 노력 이상의 결실을 만들 수 있는 진가를 발휘시켜주는 것이고
병화는 을목의 타고난 재능을 더 확장된 상태로 발휘시켜줍니다. 우리 을목일간분들 입장에서는 호조건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을목일간분들은 오화를 보기도 했죠. 을목이 오화를 보았다는 것은 자아실현을 뜻합니다. 이번 병신달, 우리 을목일간분들은 가장 을목다운 한 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을목이 을목답다는 것은 세상에 나의 가치가 부각되어서 제대로 쓰여지고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지지의 정관, 신금도 같이 들어오네요. 을목일간이 지지의 정관, 신금을 보면 이건 간목과 다르게 시행착오라고 합니다. 병화랑 오화만 놓고 보면 아주 순조로웠거든요. 신금이라는 시행착오도 같이 들어오니 생각처럼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순조롭지 않다는 의미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시행착오입니다. 그냥 평소보다 장애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일 뿐, 그 장애물을 만나도 능히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관 신금이 주는 시행착오는 을목일간 입장에서 자신을 더 혹독하게 단련하고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과 같습니다. 달리 풀이하자면 어려운 것을 자초한다는 의미도 되는데 어쨌든 성장과 연결이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나 불필요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성장과 연결되는 시행착오인 만큼 경험이 곧 재산이라는 마인드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을목일간 분들 입장에서 정관, 신금이 들어올 때 어떤 경험을 하든 그 경험을 자산화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자산화시킨다는 말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써먹는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이런 조합이 상관, 견관으로 발현되니 과정상 만만치는 않겠으나 나의 실력,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들어온 것이기도 합니다. 나쁜 운이 아니고 좋은 운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마 한계치를 끌어올려서 신기일전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달리 해석하자면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전투력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상관, 견관에 대한 부정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상관, 견관이 되면 많은 분들이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을목에게 있어 병화, 신금의 상관, 견관은 크게 부정성이 있는 상관, 견관은 아닙니다. 우리 을목일간 분들에게 있어 병화, 신금의 상관, 견관은 상관, 견관은 견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삽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건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좋게 해석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의 자산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노력이나 고생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어도 미래에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하나의 보상 체계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자 밑거름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이걸 상관, 견관, 위화, 백단이니 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단점을 논하자면 정신적인 피폐함, 회의감, 여러 가지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느끼지는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굳이 단점을 논하자면 정신적인 피폐함, 회의감, 여러 가지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부정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나쁘다고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보고 넓게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또한 우리 을목일간 분들은 타고나길 정신적 고뇌가 많은 일간입니다.
타고나기를 고뇌가 많은 일간인데 잠깐 피폐해진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질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상관견관이 주는 그 부정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직시하시면 됩니다. 직시하면 그뿐이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내 근기를 시험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진하시기만 한다면 나중에 폭풍 성장한 자신을 보시게 될 수 있으니 대범하게 나아가시라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화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 분들은 이번 병오년 병신월에 병화를 3개나 보게 됩니다. 병화가 하나도 아닌 2개도 아닌 3개나 뜨게 되면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왜 곤란해지는가? 빨라도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리수도 그냥 무리수가 아니라 몇 배로 무리수를 두는 거니 잘하면 초대박을 낼 수 있지만 초대박을 낼 확률은 로또보다 적고 그보다는 쭉박을 차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병화가 오화라는 가장 강력한 근을 얻기까지 했으니 대지를 말려버릴 기세입니다. 대지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는 거거든요. 결코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또한 이런 병화가 지지의 편재 신금을 보았습니다. 지지의 신금은 가을이죠. 가을의 곡식이 빨리 익어도 너무 빨리 익었으니 상품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형적인 과유불급 형태인데 너무 급하게 앞서 서둘다가 탈락이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경우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할 수 있거든요. 괜히 뭐를 하겠다고 욕심부리고 움직이면 다 날려먹을 수 있고 각종 구설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사주 구성과 대운까지 함께 참작하며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간만 놓고 보았을 때는 뭐를 해도 무리수가 됩니다. 잘못 움직이면 돈도 사람도 잃고 다 잃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 가능하다면 숨만 쉬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병화가 하나도 아닌 3개나 떠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한테 뜨지 말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우선 일이나 진로나 분야나 이직이나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미루세요. 지금 현재 삶을 지탱해주는 요소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 외에도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거나 투자를 하겠다고 덤비면 절대 안 되니 이런 것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대신 우리 병화일간 분들은 신금 편재를 통해서 쟁제를 하죠. 우리 병화일간 분들 입장에서 이번 병신달의 쟁제는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며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해보자는 것이니 친구가 되었든 애인이 되었든 사람들을 모아서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탐방하거나 회포를 풀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좋게 풀어간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릴 수 있으니 노는 쪽으로 승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주 구성이나 대운에 따라서 노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뭔가를 하겠다고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달에 뭔가 만만치 않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저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 움직여야 하니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병화일간 분들의 쟁제는 나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논다는 의미도 있지만 화가 너무 지나쳐서 금소 현상과 비슷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금소라는 것은 금이 소멸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지지의 신금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금소는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유금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화가 너무 태왕해지면
경금과 지지의 신금도 소멸 현상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손재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돈과 관련된 사업이니 투자이니 이런 것들은 일체 금물이며 소비와 지출로서 액땜을 해야 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노는 쪽으로 풀어가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부와 적선, 보시,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하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액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 분들은 두 개의 병화를 봅니다. 물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화가 병화에 의해 빛이 가려진 형국입니다. 병화에 의해 정화가 가려졌다는 말이 어감상 좋게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정화가 병화에 의해 가려진다고 해서 정화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변화한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뒤처지거나 도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을 뿐이지 정화는 병화에 의해 가려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화가 병화에 의해 가려지면 오히려 정화는 방향이 잘 잡히게 됩니다. 나보다 더 높이 나는 놈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날고자 목표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목표가 생기면 중심이 잡히거든요. 정화는 병화를 봄으로써 오히려 중심이 잡힙니다. 또한 우리 정화일간 분들은 오화라는 건록의 근을 얻었습니다. 오화는 정화의 열기가 꺼지지 않도록 충전해주는 충전기와 같습니다. 다시 또 지지의 신금, 정제를 보았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향과 속도까지 정해져서 주변이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변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주변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한다 해도 그 주변 사람들이 바른 방향으로 간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화일간 분들 입장에서 주변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하든 말든 나는 나에게 맞는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멀리서 넓게 보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운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보면 뭔가 뒤처지고 도태되는 느낌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그럴수록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운을 바라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확한 길을 알맞게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우리 정화일간 분들이니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묵묵히 우직한 자세로 나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군겁쟁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우리 병화일간 분들은 소비, 소모, 지출, 손재의 개념이 성립되었다면 정화일간 분들의 쟁제는 인간관계로 인해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쟁제입니다. 가령 경조사나 모임 같은 곳에 참석하느라고 시간을 써야 하는 불편한 현상을 예로 들 수 있거든요. 내 인생에 집중하기에도 바쁜데 인간관계 때문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보니 불편함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다행이라면 오화라는 근이 있습니다. 이 오화라는 근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인간관계들로 인해 시간을 할애해야 했는데 다행히 오화라는 근이 있어 이런 인간관계로 인한 시간 낭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인간관계를 잘못 차단하다가는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또한 병화가 두 개나 투가 나요. 쟁제를 심화시키기도 해서 아무리 인간관계로 인한 시간 낭비를 차단하려 해도 차단할 수 없는 경우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병화일간 분들도 그렇고 정화일간 분들도 그렇고 아쉽다면 쟁제의 단점으로부터 완전히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액땜이 필요한데요. 액땜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체력 안배를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해서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을 줄이고
인간 관계로 인한 시간 낭비를 해야 한다면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쟁제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니 특별히 나쁘다고 할 게 없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이시라면 인간 관계로 인해 시간 낭비의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만큼 이 점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토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이 운에서 병화를 보면 이걸 자각한다고 하는데, 병화가 하나도 아닌 두 개나 되죠. 이건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현자 타임이네요.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다 못해 철저하게 자각하고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객관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과 고민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병신달에 드는 생각과 고민은 우리 무토일간 분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생각과 고민들이에요. 이런 시간이 없다면 사람은 성숙해질 수 없으며 내적 성장도 이룰 수 없거든요. 특히 자각을 잘만 하면 큰 깨달음을 얻고 큰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쉽다면 정인에 해당하는 오화가 개입하고 또 식신에 해당하는 지지의 신금이 개입합니다.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조열함이 지나치니 메마르다 못해 가뭄이 듭니다. 무토가 가물어지면 내적 방황을 겪습니다. 처절하게 자각하고 자기 객관화를 하였으나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무토일간 입장에서 지지의 식신인 신금을 보면 목표의식이 형성되거든요. 무토일간 특성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토일간은 자기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 길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의 답을 찾기는 하겠지만 뒷맛이 개운하지 않는 답을 내리며 만족을 못하니 내적 방황과 내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이정표를 찾으려 하나 만족스러운 길이 보이지 않으니 약간 비생산적인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병신달은 무토일간한테 도식도 심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병화 편인과 신금 식신의 도식은 장인의식으로 한 우물만 묵묵히 파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병화 오화가 가세하여 이런 긍정성을 흐트러 놓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냉철하게 분별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고 해도 제대로 판단이 서지가 않고, 설령 판단을 제대로 한다 해도 생산선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황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사실 굳이 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 달이거든요. 한 달 정도 방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죠. 이런 방황의 시간이 오히려 내면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외부 의식이 아니라 내부 의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정답은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듯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무토일간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이번 병신달은 명상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 반성의 시간, 참회의 시간, 내려놓음의 시간을 가지면서 속을 비워내고 빈 마음으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내면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토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이 운에서 병화를 보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주장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당첨의 뜻도 되고 고백 성공도 되고 결혼 성사의 뜻도 되며 인덕과 인복의 혜택은 물론이고 환경적 호조건까지 다 챙길 수 있습니다. 기토에게 있어 병화는 로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병화가 하나도 아닌 두 개나 들어왔습니다. 이건 로또가 두 개라는 뜻이죠. 참고로 무토와 달리 기토는 병화에 의해서 메마르거나 가뭄이 들진 않습니다. 무토와 달리 기토 같은 경우 이미 완성된 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화로 가뭄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예상 밖의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부업을 창출하여 부가 수익을 만드는 것도 해당됩니다. 재물운과 문서운이 같이 들어오니 수익 증대, 투자 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게티가 보이네요. 바로 오화, 편인입니다. 오화, 편인이 혜택을 방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살짝 위축시키는 구성입니다. 혜택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굴러 들어온 복을 스스로 발로 찰 수 있다는 뜻인데요. 원래 기토가 병화만 보면 가만히 있어도 꿀을 빨 수 있거든요. 오화는 이걸 회방합니다. 꿀을 빨 수는 있으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니 애써 움직여야 합니다. 과정상 조금 수고스럽고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화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과정상 수고스러운 부분이 있을 뿐 결과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또 기토가 지지의 신금, 상관을 보기도 하죠. 기토가 지지의 신금, 상관을 보면 기량을 상승시킨다고 하는데 기량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욕심이 늘어나는 겁니다. 주식 투자로 비유를 하자면 목표가가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늘어난 만큼 수고스러움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꿀을 빨 수는 있으나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꿀만 빨기는 글렀네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꿀을 빨 수 있으니 우리 기토일간 분들에게 이번 병신달은 아주 좋은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토일간 분들은 상관패인도 하죠. 상관패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병화 정인과 지지의 신금, 상관의 상관패인은 전문적 자질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최신 기술이나 지금 당장 유행하는 것에 편승하여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산하고 예측한 대로 결과값이 도출되는 것이니 투자 대비 성과가 보장되는 것이며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 불로소득의 징조 같은 거거든요. 재물운이 좋은 시기인 만큼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험생은 성적이 오를 수 있고 직장인의 경우 일의 효율이 늘어나거나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맛볼 수도 있으니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시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금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이 운에서 병화를 보면 효율과 능률이 오른다고 해서 업무 속도와 성과가 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병화를 두 개나 보았으니 승진부터 시작해서 더 좋은 곳으로의 발령, 더 좋은 곳으로의 이직 제안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험 합격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다 가능합니다. 경금에게 있어 병화는 명예입니다. 그 명예가 두 개나 주어졌으니 임명장을 받을 수 있고 감투도 쓸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이런 두 개의 병화가 오화의 근을 내리기도 하죠. 경금에게 오화는 정관인데 정관으로 인해 관살이 왕해지는 시기입니다. 경금일간이 관살이 왕해지면 사회적으로만 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연인도 되지만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멘토나 동료를 만나기도 해서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금 일간분들은 이번 병신달이 되면 지지에 있는 비견, 신금도 만나죠. 신금은 경금의 근입니다. 생지의 근을 얻었네요. 사실 근 없이 관살만 왕해지면 왕해진 관살을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관살을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위축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행운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주변 사람들만 잘 되는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잘 되고 나만 위축되면 씁쓸하고 서러워지니 좋게 느낄 수 없는데요. 근이 들어왔으니 반대로 내가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은 위축되는 겁니다. 이것도 좋기만 한 것은 아니죠.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남보다 내가 잘 돼야 더 좋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너도 나도 다 좋으면 좋겠지만 이 현실은 그걸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삼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위축되는 가운데 나 혼자 잘 나가는 거라 시샘과 시기, 질투를 살 수 있을 뿐 주변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행이라면 위축된 주변 사람들이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도 하겠으나 인정도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기대고 의지하려 하니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어깨를 내주면 시샘과 시기와 질투도 잠재울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금일간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우리 경금일간 분들 중에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남편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나 쉬려고 하면서 남편이 짊어졌던 짐이 아내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운이기는 하나 이렇게 관살이 왕할 때 어떤 짐을 짊어지면 그 짐이 계속 내 짐이 될 수 있으니 남편분이 약한 소리 하면서 빌빌거린 남편분이 약한 소리 하면서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매정하게 대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니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면서 적절히 조율해 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대체적으로 우리 경금일간 분들은 잘 나가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금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이 운에서 병화를 보면 자신에게 있는 옥석, 돌석 중에서 돌석을 가려내고 옥석만 드러낼 수 있는 포장 기술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좋은 모습만 어필하여 호감을 사고 그 호감을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병화가 하나도 아닌 두 개나 들어와서 양쪽으로 병신합을 하니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뇌부로 들어가서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됩니다. 앞서 살펴본 경금일간 분들이랑 비슷하게 명예, 승진, 합격, 취업 같은 좋은 키워드가 형성되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력과 능력으로 공정하게 쟁취하는 경금일간 분들과 달리 우리 신금일간 분들은 약간 낙하산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어부지리처럼 중간 과정을 다 스킵하고 백으로서 뛰어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처세로서 쟁취하는 것인데 처세가 잘 된다는 것은 인덕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이며 인맥을 잘만 활용하면 대세에 편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처세가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살짝 아쉽다면 오화 편관도 같이 들어오네요. 오화 편관은 신금에게 있어 대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신세를 지면 도움을 받고 신세를 진 만큼 나도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받기만 하기는 글렀네요.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원래 주고받는 게 정상이니까 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다만 우리 신금일간 분들은 조금 주는 것보다 받으려고 하는 게 더 많아서 신금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서운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우리 신금일간 분들은 지지의 겁재, 신금의 뿌리도 들어옵니다. 이 겁재가 병화 정관과 만나 재화를 하니 주고받더라도 현명하게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통변하면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중요한 것을 알고 중요한 것을 취할 수 있는 만큼 현명한 기회주의적인 안목이 열리며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더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거래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해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합이 들어와서 연애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나한테 약간 과분하다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좋은 지역과 장소를 선별하는 안목도 열리는 만큼 이사를 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사를 하기에도 안성맞춤의 시기입니다. 이번 병신달에는 우리 신금일간 분들 입장에서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잘 맞는 옥석이 잘 가려지거든요. 물건을 사더라도 나에게 잘 맞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안목을 믿고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수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이 운에서 병화를 보면 갑작스러운 병화가 생긴다고 하는데 병화가 하나도 아닌 두 개나 되죠. 이건 급해도 너무 급한 급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고 해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과 심리적 갈등, 내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정제 5화를 봐서 재성이 태왕해졌죠. 그 판단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조급함이 이유 없는 조급함이 아니라 근거와 명분이 있는 조급함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 임수일간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겨우 한 달이거든요. 설령 근거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임수일간 분들은 지지의 편인 신금도 같이 들어옵니다. 편인 신금은 생지입니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꾸거나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리하면 괜한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병화라는 편제와 정제 5화 사이에 편인인 신금이 개입했다는 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 나쁠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시기에는 뭐를 하든 신중에 신중을 기여해야 하는데 임수 자체는 항상 단기 성과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기서 병화가 하나도 아닌 두 개나 들어오면 그 목마름에 부채질을 하는 거라 아쉽다면 신중하려 해도 신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라고 해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꼭 타야 마는 게 병임충이거든요. 물론 병임충은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있고 결과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주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하고자 한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가능하기는 한데 너무 성급한 만큼 변화를 주든 문제를 해결하든 그것으로 인해 큰 이로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를 낳을 수 있고 괜한 오점만 남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변화를 주지 말고 뭔가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소한 변화나 진짜 발에 불똥이 떨어져서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속도를 내되 결과나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끝으로 우리 임수일간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임수일간 분들에게 있어 편재 편인은 재화이기도 합니다. 편재 편인이란 분별하지 말고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어도 품고 가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변화를 주려는 동기는 기존의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괜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는 동기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편재 편의는 마음에 안 들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품어야 하는 조합이니만큼 인내심과 넓은 아량을 갖고 관망해야 하니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개수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이 운에서 병화를 보면 승천한다고 하는데 병화를 하나도 아닌 두 개나 보았으니 아주 높이 승천하는 운입니다. 아주 높이 승천한다는 것은 신분 상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의식의 상승입니다. 의식이 고양되어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바라보는 자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잘 보이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단점, 모순이 부각되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성숙한 의식이 형성됩니다. 다르게 통변하면 자기 객관화가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의 단점과 모순을 직면해야 하니 과정상 좋게 느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의 단점과 모순을 발견함에 따라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운을 잘만 활용하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변화를 외부에서 시작되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개수일간 분들은 이번 병신달이 되면 각성, 성찰, 알아차림, 정확한 자기점검을 통한 의식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바르게 활용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쉽다면 개수가 편재 오화도 보고 지지의 신금, 정인도 같이 들어옵니다. 개수의 일간이 오화 편재를 보면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고 해서 마음은 정진하고 있는데 몸은 의지 박약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성장하려 하지 않으니 몸과 마음이 상충합니다. 다행이라면 개수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지지에 신금 정인이 들어와서 힘들고 귀찮아도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잔소리라는 것은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힘들고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좋은 건데 아쉽다면 개수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좋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개수는 사실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유금을 보는 것이 속 편하거든요. 개수는 어차피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쉽게 얻고자 하는 것이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금이나 지지의 신금은 과정을 생략하지 못하게 하니 개수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병신달은 개수일간 분들한테 제극인에 해당합니다. 변화와 자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짜증나고 귀찮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성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좋은 줄 알면서도 하기 싫은 게 이번 병신달의 개수일간이니만큼 과정은 결코 느끼지 못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설수가 될 수 있거든요. 구설수가 생기지 않으려면 귀찮고 번거롭고 수고스럽겠지만
내색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한 달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을 쓰다고 안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몸에 좋다 생각하고 먹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개수일간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이번 병신달에 내가 얼마만큼 불평불만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그 기륭이 달라질 것이니 이 점을 명심하고 바르게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6년 8월 병신월 일간별 운세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달도 모두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